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은 자유롭게 인터넷을 검색하고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원하는 영상을 시청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5분마다 자동으로 화면을 촬영해서 정부에 전송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다른 표현으로 바뀌고 외부 영상을 보려고 하면 경고문이 뜬다면요? SF 영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현실입니다. 바로 북한에서 말이죠. 최근 해외 연구진이 몰래 반출된 북한산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안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감시 기능들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1세기 최첨단 기술이 어떻게 국민 통제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는지 북한 스마트폰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은 겉보기에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스마트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터치스크린이 있고 카메라가 있으며 각종 앱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먼저 북한 스마트폰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 접속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월드와이드 웹, 즉 전 세계와 연결된 인터넷망에는 절대로 접속할 수 없습니다. 대신 북한 내부에서만 운영되는 광명망이라는 폐쇄적인 네트워크에만 연결됩니다. 광명망은 북한 정부가 철저하게 통제하는 국내 전용 인트라넷입니다. 이곳에는 정부가 검열하고 승인한 콘텐츠만 존재합니다. 뉴스, 교육자료, 도서, 영상 등 모든 것이 체제 선전과 사상 교육을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구글도 없고 유튜브도 없으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해외 연구진이 이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운영체제부터가 특별히 제작된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안과 감시 기능을 극대화하도록 대폭 수정된 버전입니다. 이 운영체제는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해킹할 수 없도록 여러 겹의 보안 장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드웨어 차원에서도 감시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라면 사용자가 루팅이나 탈옥을 통해 운영체제를 변경할 수 있지만 북한 스마트폰은 이런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드웨어를 분해해서 부품을 교체하려고 해도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고 작동을 멈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합니다. 북한의 평균 소득을 고려하면 상당히 고가의 물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손에 쥐는 것은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교하게 설계된 감시 도구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스마트폰에 숨겨진 충격적인 감시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더 무섭고 더 침투적인 감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북한 스마트폰의 가장 충격적인 기능 중 하나는 바로 자동 스크린샷 시스템입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5분마다 자동으로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고 있든 그것이 5분마다 자동으로 촬영되어 저장된다면 어떨까요? 친구와 나눈 사적인 대화, 검색했던 내용, 보고 있던 사진이나 영상, 심지어 은행 계좌나 개인정보까지 모든 것이 기록됩니다. 북한 스마트폰에서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용자가 메시지를 주고받든 사진을 보든 문서를 작성하든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홈 화면만 보고 있든 시스템은 묵묵히 5분마다 화면을 캡처합니다. 그리고 이 스크린샷들은 사용자가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숨겨진 폴더에 저장됩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스크린샷들이 단순히 휴대폰 안에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휴대폰이 광명망에 연결되면 이 모든 스크린샷은 자동으로 정부 서버로 전송됩니다. 사용자는 이 과정을 전혀 알 수 없고 막을 수도 없으며 이미 전송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연구진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배터리가 부족하거나 저장 공간이 모자라도 스크린샷 기능은 최우선 순위로 작동합니다. 심지어 사용자가 배터리 절약 모드를 켜거나 특정 앱을 강제 종료해도 이 감시 기능만큼은 계속 실행됩니다. 이 자동 스크린샷 시스템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북한 정부는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대화하는지, 어떤 정보에 관심을 갖는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통해 그들은 실시간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디지털 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체제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금지된 정보를 검색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콘텐츠를 보려고 시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5분 이내에 그 증거가 자동으로 캡처되어 정부 서버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감시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 아래에서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조차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시를 넘어 심리적 통제의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생각까지도 조심하게 됩니다. 북한 스마트폰의 또 다른 충격적인 기능은 바로 언어 통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모든 텍스트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특정 단어나 표현을 자동으로 수정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북한 주민이 메시지 앱에서 남한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이를 북한식 표현인 남조선으로 변경합니다. 미국을 뜻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미제국주의로 바뀝니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단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아예 입력이 차단되거나 체제에 부합하는 다른 표현으로 강제 변경됩니다. 이 언어 통제 시스템은 단순히 특정 단어만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을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사용자가 체제를 비판하거나 의심스러운 내용을 작성하려고 하면 즉시 감지합니다. 연구진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수천 개 이상의 금지어와 의심, 표현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검열 시스템이 모든 앱에 깊숙이 내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메시지 앱은 물론이고 메모장, 문서 작성 앱, 심지어 검색창에 이르기까지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연구진이 테스트한 결과 체제 비판적인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려고 하면 아예 입력 자체가 차단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정 단어들은 키보드에서 누르는 순간 입력이 무시되거나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부적절한 표현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입력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사용자가 금지된 단어나 표현을 입력하려고 시도하면 비록 그것이 실제로 입력되지 않더라도 그 시도 자체가 기록됩니다. 누가 언제 어떤 금지어를 입력하려고 했는지 모든 것이 로그로 남아서 정부 서버로 전송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북한 당국은 단순히 금지된 정보의 유통을 막는 것을 넘어 주민들의 생각 자체를 파악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누가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금지된 정보에 관심을 보이는지 모든 것이 데이터로 수집되어 분석됩니다. 또한 북한 스마트폰에는 콘텐츠 검열 기능도 강력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외부에서 몰래 들여온 영상이나 음악 파일을 재생하려고 하면 시스템이 이를 즉시 감지합니다. 파일의 메타데이터, 인코딩 방식, 심지어 콘텐츠의 내용까지 분석해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자료인지 판별합니다. 만약 외부 콘텐츠로 판정되면 화면에 비사회주의 행위 또는 반동적 자료라는 경고문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해당 파일은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재생이 차단됩니다. 동시에 이 사실은 정부 당국에 보고되어 해당 사용자는 감시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언어 통제와 검열 시스템은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으며 심지어 생각하는 것조차 조심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이라는 도구는 소통과 표현의 수단이 아니라 생각을 통제하는 감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스마트폰의 감시 기능은 화면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기기는 사용자의 물리적 위치와 행동까지 추적하는 종합 감시 도구입니다.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 모든 북한 스마트폰에는 GPS 추적 기능이 기본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끌 수 없습니다. 설정 메뉴에 위치 서비스를 비활성화하는 옵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사용자가 위치 서비스를 끈다고 생각하더라도 백그라운드에서는 계속 위치 정보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이 위치 추적 시스템은 매우 정밀합니다. 몇 분마다 한 번씩 사용자의 정확한 GPS 좌표를 기록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합니다.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누구와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위치 데이터가 다른 사용자들의 데이터와 교차 분석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다면 시스템은 이 두 사람이 만났을 가능성을 기록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축적하면 누가 누구와 자주 만나는지, 어떤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조직이나 모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정기적으로 특정 장소에서 모인다면 당국은 이를 의심스럽게 여기고 감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와 마이크도 원격으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이 발견한 코드를 분석한 결과 원격 명령을 통해 사용자 몰래 카메라를 켜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마이크를 활성화해서 주변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나 가방 속에 있는 스마트폰이 언제든지 정부의 감시 카메라나 도청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지 감시당할 수 있으며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 안에서조차 안전하지 않습니다. 통신 기록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저장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모든 것이 기록됩니다. 더 나아가 설치된 모든 앱에는 감시 코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앱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앱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는지 모두 추적됩니다. 게임 앱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심지어 계산기나 달력 같은 기본 앱에도 감시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정부의 중앙 서버로 전송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버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수집된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위험 인물을 선별합니다. 이러한 종합 감시 네트워크는 북한을 거대한 디지털 감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물리적으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움직임이 추적되고 기록됩니다. 그들의 스마트폰은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항상 그들을 감시하는 전자족쇄인 것입니다. 북한 스마트폰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와 인권단체들이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디지털 감시 시스템이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버시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적인 생활과 통신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런 권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디지털 활동이 감시당하고 사적인 대화조차 정부에 의해 엿듣는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도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유엔 세계 인권 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디지털 감시 시스템은 이 모든 권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국제기술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감시 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체계적이라는 점에 놀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부의 기술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정밀한 감시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디지털 감시 기술이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에도 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의 사례가 성공적인 국민 통제 모델로 인식된다면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인권이 후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순히 먼 나라의 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디지털 기술이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분명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며 사람들을 연결하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잘못 사용되면 강력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사례는 극단적이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국가 안보나 범죄 예방을 이유로 디지털 감시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물론 민주적인 법적 절차와 사법적 감독이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우리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프라이버시와 정보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 검열 없는 정보 검색, 사적인 대화의 보장,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런 기본적인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압력과 지속적인 관심만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록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한 노력이 쌓이면 언젠가는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우리 자신의 디지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비록 북한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우리도 다양한 앱과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면 프라이버시 설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술 발전이 인권과 자유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술 그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자유의 도구가 될 수도 억압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북한의 스마트폰 감시 시스템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것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시도도 함께 정교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은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권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생각까지 통제하려는 디지털 감옥입니다. 5분마다 자동으로 찍히는 스크린샷, 실시간으로 검열되는 모든 단어, 끊임없이 추적되는 위치 정보, 원격으로 작동하는 카메라와 마이크,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작은 기기 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로운 인터넷, 사적인 대화, 표현의 자유가 북한에서는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2천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이 이러한 디지털 억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디지털 감시 시스템이 앞으로 더욱 고도화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감시와 통제의 정밀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더욱 암울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압력, 인권단체들의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정보의 힘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외부 세계의 정보가 조금씩이라도 북한 내부로 유입되고 주민들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언젠가는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멀리 떨어진 나라의 일이라고 무관심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인권은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이며 한 사람의 자유가 억압받는 곳에서는 모든 사람의 자유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편리함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 보안과 자유 사이의 조화, 이런 문제들은 비단 북한만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면한 과제입니다. 북한의 스마트폰 감시 시스템은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북한 주민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경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1세기 최첨단 기술이 억압의 도구가 아닌 진정한 자유와 인권 신장의 수단이 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두려움 없이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중요한 이슈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